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탄핵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탄핵되는 걸 전제로 모든 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네요. 지금 뉴스 보시면은 좀 이따 이제 대통령이 이제 긴급 성명을 이제 발표한다 그러는데요. 요걸 보시면 어떨까요? 헌재에서 다투겠다라고 합니다. 헌재에서. 이거는 탄핵을 당한다라는 전제를 이미 깔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도 이미 넘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5명 나왔더라고요. 6명? 진종호까지 이제 찬성한다 그래서 6명이 됐는데, 이번 주에 만일에 탄핵 표결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또 몇 명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야권에서 이탈하는 표가 없다 그러면은 탄핵 정족수를 채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이면은. 자, 결국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다투겠다. 결판 내겠다. 이제 여기서 만일에 역전하게 되면은 대역공, 대반격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부정선거 관련한 것은요, 아직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각에서 이제 유튜브 중심으로 뭐 포렌식 끝났다, 확실한 물증 나왔다, 증거 나왔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지만, 제가 뭐 다방면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요, 일단 그 희망 회로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윤 대통령 잠시 후 대국민 담화, 사과 닷새 만에 대통령실 청사 방문, 30여 분 만에 떠났다. 진종호 국민 뜻 반하는 길 선택 않겠다. 탄핵 찬성 여당 의원 6명으로 늘어났다. 자, 대통령이 탄핵을 택한 4가지 이유라고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요. 일단은요,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 라는 법적 다툼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일 수가 없어요. 아니,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내란을 이제 일으킵니까? 오히려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정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겸령이라고 하는 이 수단 외에는 없었다라고 보고 구국의 결단을 했다라고 보는 게 우리의 이제 시각입니다. 자,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내년 상반기에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정교사건 이 2개가 아마 이 선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 상반기 중에 대북 송금권 관련한 뇌물죄가 또 1심 선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재명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걸 한번 예상하면서 시간을 이제 벌어야 될 이유가 있죠. 지금은 모든 게 이재명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재명 하나의 변수가 지금 이렇게 크게 판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탄이냐, 방탄에 실패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탄핵안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안이 되느냐라고 볼 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정면 돌파, 헌재에서 다투겠다 이런 거고요. 네 번째, 수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을 직접 저들이 체포하겠다, 뭐 수사하겠다 난리를 치죠. 검경이 동시에 다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정말 권력의 비정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권력에 기생하던 자들이 권력이 뭔가 조금 이상해지니까 그냥 하이에나로 이제 돌변하는, 정말 그래서 검경 출신들은 믿지 마라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자,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검사 출신들, 경찰 출신들이 국회의원 많습니다. 자, 수사 대처에도 탄핵 당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탄핵 당하지 않고 있으면요, 더 힘들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그냥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수없이 주변인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탄핵 당하는 것이 모든 쟁점을 탄핵으로 다 빨아들인다, 블랙홀이 된다, 그런 어떤 의미도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요, 오세훈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하자. 드디어 이제 오세훈도 이제 자기 나름으로 속이 드러난 것이고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거죠.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 스탠스가 맞을 거예요. 자, 이 오세훈이 이렇게 나오면 한동훈이가 죽습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보다는 오세훈이 한 수 위에요. 모든 게. 뭐 인물부터 해서 모든 게 한 수 위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탠스가 둘이 똑같아지잖아요. 둘 다 탄핵 찬성파가 된다고.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편가름이 일어나는데요. 그 차기 주자 중심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몰려간다고요. 한동훈이 지금 지지율이 대폭락했잖아요. 7%, 8%, 9% 세게 나왔거든. 근데 오세훈하고 차이가 없어. 한동훈은 당대표로서 집중적으로 정말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지지율이 계속 폭락했다. 이재명하고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5분의 1도 안 되더구나. 이재명은 51%좀 나오는데 한동훈은 그 8% 나온 게 있었잖아요. 뭐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거는 이재명의 라이벌이 아니라는 얘기지. 한동훈은 이미. 그러면요, 국회의원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 대선 차기 주자 여론조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탄핵보다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도 대통령은 어차피 단임이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누가 권력을 쥘 것인가,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동훈으로 이제 갈 수도 있었죠. 10한 5% 7% 이 정도 계속 유지해서 가고, 홍준표, 오세훈 등은 뭐 5% 6% 이 정도 계속 있었다 그러면은요, 한동훈이 그래도 보수 안에서는 뭐 단연 1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 그게 그냥 수직 하락해버렸네. 그러니까 지금은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이 똑같아. 비슷해, 사실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셈법이 달라집니다. 이건 뭐야. 한동훈 끝났네. 완전 폭락했네. 그리고 오세훈이가 만일에 여기서 한동훈과 다른 스탠스, 가령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쪽으로 갔더라면은, 뭐, 또 다른데, 한동훈하고 똑같은 지금 스탠스예요, 지금은. 이거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입니다. 결자 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4분 5열입니다. 대외 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경제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합니다. 당의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합니다. 분열을 하면 안 됩니다. 당리 당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의미죠. 당론으로. 이거는 한동훈보다 더 나간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반윤 라인에 써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은 한동훈이 갖고 있는 그 독보적인 입장이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세훈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만일에 탄핵이 되고, 그리고 탄핵 이제 최종 그 인용될지 기각될지 이제 그 기간이 있습니다. 몇 달, 2달, 석 달 이렇게 걸리겠죠. 그 사이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홍준표는 이들과는 또 약간 다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온정적이에요. 온정적이지만, 약간 거리를 둔 어떤 그런 입장이고요. 이 둘은 완전히 대통령과 다른, 그러니까 홍준표와는 달리 오세훈하고 한동훈은 대통령과 완전 대척점에 서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드러날 건 다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자, 아무튼 땅 따먹기를 하더라도 오세훈과 같이 이제 나눠야 됩니다. 자, 이 가운데서 말이죠. 가장 선명하게 대통령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사람, 그렇게 이제 인정된 사람은 누굽니까? 김문수, 황교안 두 사람이죠. 자,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과연 뜰 것인가? 누리 PD는 김문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지 성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탄핵 막아야 한다던 오세훈도 돌아섰다. 찬성으로 순회. 여기는 아예 당론으로 뭐 그냥 탄핵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요, 당론으로 만일에 탄핵한다 그러면 탄핵 그 찬성수가 250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뭐 압도적으로 탄핵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까지도 발언할 정도면 그 결국 대통령은 여론과의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론입니다. 여론. 물론 대통령 주변에 많은 화환을 보내는 거 제가 봤는데요. 그것도 정말 대단하고 광화문에서 모여서 대통령을 지킵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자, 지지율로 모든 것을 결판냅니다. 자, 친한 신지호, 윤 약속 번복, 한동훈 탄핵 찬성할 수밖에 없다. 윤 적시 하야 선택 74.8, 질서 있는 퇴진 66.2. 이런 여론조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던져놓고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답도 없는 이런 것을 이렇게 여론조사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그 수치도 꽤 나올 거래요. 자, 야당 오늘 두 번째 윤 탄핵안 발의, 내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저는 걱정되는 게요, 대통령 탄핵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구제될 방법이 있잖아요. 헌재에서. 진짜 문제는 이 김여사 특검법입니다. 이거는 정말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3분의 2 대통령이 이제 거부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은 3분의 2 의결로 그냥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김여사 특검법이 이제 여기 가동이 되면은 이거는 진짜 견디기 힘든 일이 이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기 내용이 너무도 방대한 데다가 매일 이게 기자들에게 일일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브리핑이 정직한 브리핑이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어떤 카드라가 나온다고요. 그거 견딜 수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언론 보면 아시겠죠? 하이에나입니다. 전부 다.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그 구라, 과장, 선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모습이 이제 재현된다라는 거죠.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 그거 생각하면 다소 이제 이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진짜로 이제 펼쳐졌다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주장한 책임 총리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대법원에서도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라고 하고요. 책임 총리제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헌법에 나와 있는 총리의 역할 자체도요, 책임 총리에 가깝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긴 하죠. 자, 어쨌거나 지금 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통령 최근에 지지율 보니까 17%인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하는 찐 보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지지율을 최소 20%까지만 이렇게 방어하면요, 대통령이 이깁니다. 20%만 해도요. 20%면 5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김문수, 황교안 이 두 사람이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황교안 같은 분은 부정선거에 그냥 올인하시고 지금까지 다 해왔지만 보다 큰 스케일의 어떤 이벤트가 필요할 겁니다. 광장이라든가 유튜브 중심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활동 굉장했지만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슈 파이팅이 나와야 될 텐데 그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김문수 장관도 고용노동부 장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한동훈, 오세훈의 대결이 지금 시작됐고요. 홍준표는 그들과는 조금 다른 그 위치에서 어부지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노리고 있고 대통령을 그렇게 심하게 비판 안 해요. 그 홍준표는 대신 한동훈을 많이 까죠. 자, 어쨌거나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인물은 현재로서는 김문수라고 봐야 됩니다. 원희룡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범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데는 김문수가 나을 겁니다. 원희룡보다는. 지역 기반도 그렇고요. 그리고 경기지사를 2분 했잖아요.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3분 했고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준다. 수도권에서도 김문수는 좀 통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나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요. 자, 전체적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중심으로 지지율 최소 20% 만들기 그리고요. 지금 국회 청원 들어가는 거 보니까요. 내란 선동, 내란 범들은 민주당이다 쪽에 이제 그런 어떤 국회 청원도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내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민주당과 세력들입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도 없고, 아니,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킵니까?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자,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대통령이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